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은평구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우리 둘 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아직 아이는 없고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지내왔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평화롭던 주말, 남편과 영화 보고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란 저는 오늘 주말인데 뭐해? 이 근처 왔다가 생각나서 왔어. 오늘 같이 보낼까? 라는 말을 들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나타난 누나를 반가워했지만 저는 계획이 틀어져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냥 어울리기로 했죠. 주말 계획은 영화 보고 피크닉 가는 거였는데 한 명 더 추가되었을 뿐이에요. 한 사람이 더 추가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났고 오랜만에 만난 남매는 신나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그저 곱살이었죠. 저녁이 되어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누이가 나 드디어 결혼한다 라고 했어요. 이번엔 진짜라며 그 말을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듣는 시누이 멘트였어요. 저는 이번엔 얼마나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나 싶었고 남편도 딱히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꽤 예쁜 외모였어요. 자연스럽게 예쁘더군요. 몸매도 예쁜 편이라 남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쁜 외모 덕분인지 결혼에 대한 허황된 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딸은 아무 남자한테나 시집갈 사람이 아니라고 저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터라 저도 어떤 남편을 만날까 궁금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35살, 그래도 동안 외모라 20대 후반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기에 자기는 연하라도 상관없으니 시댁 잘 살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 거라고 늘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 선언을 하고 얼마 뒤 정말 상견례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만 그때 독감에 걸려서 상견례 자리에는 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녀와서는 이번엔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했어요. 신우의 시댁 쪽 아버님은 교수이고 집도 꽤 잘 사는 집이며 예비 신랑도 명문대 출신의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예비 사위와 사돈 집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누이에게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더니 시집은 잘 가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가 술 먹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빨리 오라고 제 남편에게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우애가 좋은 남편은 헐레벌떡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저는 가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남편 핸드폰 통화 소리로 얼핏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서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3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그동안 시누이가 남자 사귀다 헤어지는 모습을 자주 봐와서 사실 그닥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진짜 결혼한다고 했던 시누이, 뭐가 또 잘못되었나 싶었죠. 예쁜 외모로 인기도 많았지만 왜 35살까지 혼자였겠어요? 그 인기가 SNS DM, 헌팅, 클럽에서 만나거나 했어요.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잘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누이에게 접근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외모만 출중할 뿐 시누이의 남편 상에는 못 미쳤어요. 예전에도 이번처럼 술 마시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한테 돈 빌려주고 몇천만 원 못 받고 연락 두절되어 속상해서 술 먹다 쓰러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예, 희주야. 너 지금 택시 타고 병원으로 좀 와라.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저 내일 회사도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어미가 와달라고 사정하면 좀 와줘야지. 이따 현우랑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시간 많이 안 뺏을게. 화장도 다 지우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당장 오라니 짜증이 밀려왔지만 혹시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대충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병원 로비 의자로 데리고 나가 앉으시더니 다짜고짜 희주야, 너 혹시 목돈 좀 있니? 네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딨어요? 결혼할 때 혼수로 다 써서 이제 다시 저축 시작했는걸요.
그래, 그럼 정말 미안한데 내가 꼭 갚을 테니 내 이름으로 2억만 대출 좀 받아다오. 받아줄래도 아니고 받아다오는 뭘까요?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건데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에 벙찌더군요. 2억이요. 어머니? 그 큰 돈을 어디다 사용하시려고요? 그냥 다른 거 묻지 말고 2억만 대출해줘. 내가 다달이 꼭 갚을게. 이자 나가는 것까지 내가 다 갚을 테니 그냥 내 이름으로 2억만 대출하자. 어머니, 사용 용도도 모른 채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왜 저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현우 씨도 있잖아요. 현우는 이미 대출 받으려고 시도해봤지. 그런데 지금 전셋집이 현우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놨잖아. 대출이 안 나온대. 우리 가족 중에 돈 나올 사람 너밖에 없어? 넌 빚도 없잖아.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신 건지 말씀 안 하시면 못 도와드려요. 2천만 원도 큰데 2억 원을 어떻게 구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참 고집 정말 세네. 시어미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넌 우리 가족 아니니? 넌 어떻게 된 게 한 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니? 하더니 가버리셨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대출 2억 원을 받아달라고 그 늦은 시간에 택시 타서 오게 만들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오늘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와보지도 않고 가라고 하길래 저도 시누이 얼굴 보지도 않고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말씀하신 2억 원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죠. 저희 남편이 누나가 이번엔 정말 결혼하나 보더라고. 신혼집 문제로 매형될 사람이랑 부모님과 좀 다툼이 있었나 봐. 너무 좁은 집은 싫다면서 누나가 집을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6억이래 라며 말했어요. 6억. 그럼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전세. 전세금이 6억이라고. 여기 매형네 쪽에서는 전세로 갈 건데 처음부터 큰 평수는 물건 채우게 돼서 집 물건만 많아진다고 작은 집에서 시작했어. 집 구매 때 큰 평수로 가라고 하는데 누나가 절대 싫대.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2억 대출 받으라고 하신 게 그 집 때문이야? 하니까 남편이 말없이 끄덕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남편이 그래서 합의한 게 우리 엄마가 1억을 하고 우리가 2억을 하려고 했던 거지 미쳤어. 제정신이야? 우리 이 집도 대출받아서 들어왔어. 그런데 뭐 시누이 허세에 큰 평수 가려는 걸 우리 돈으로 2억을 받아서 줘? 돌았어. 아니 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처음엔 안 되겠다 했는데 엄마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누나는 절대 받은 그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어떡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만으로도 기가 차는데 남편 명의의 대출이 안 되니까 저에게 2억 대출을 요구해서 제가 알게 된 거지. 남편이 가능했으면 저에겐 말도 안 했겠죠.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매달 원금과 이자 시누이와 같이 갚아주겠다면서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쳤어? 어머니가 갚아주신다 하더라도 내 빚이야. 말 바꿔서 돈 없다고 알아서 갚으라고 하면 내 빚인 거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이번에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정작 우리는 피해 입으면 어쩌려고? 당신 누나 허영에 맞춰주다가 우리가 쪽박 찰 수 있다고. 더 이상 이 얘긴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든 빌려주기만 해봐.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 희주야. 현우 누나 이번에 결혼 꼭 해야 돼. 35살이야. 이번에 놓치면 언제 기회 올지 몰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은정이가 만난다고 데리고 온 남자들 죄다 논팽이 같아서 영 아니었는데 이제야 정말 제 인연을 만난 것 같은데 꼭 잡아야 한다. 꼭 이번 남자 놓치면 앞으로 그런 남자, 그런 사돈 어디서 못 만나. 솔직히 은정이가 학력이나 직업이나 집안이나 예비 사위 될 집보다 잘난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잖아.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 집 얘기 마무리 지어야 돼. 내가 좀 도와다오. 어머니, 그래도 2억 원은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저도 2억까지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 정도 가능하겠니? 그럼 한 2천만 원까지는 알아볼게요. 뭐? 2천만 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2천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현우한테 얘기 못 들었어? 지금 너네가 2억을 해줘야 은정이 결혼한다고. 너 지금 내 딸 인생 갖고 장난치냐? 2천만 원이 뭐야? 2천만 원이 나 참 어이가 없네. 어머니, 지금 제가 더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몇천도 아니고 2억을 누가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결혼을 하겠대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어머니, 다시는 저에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실 거면 2억 줄여서 다른 집으로 알아보시고 결혼하시라고 하던가요? 하고 끊었어요. 정말 누구를 호구로 하나 싶은 게 기분 나빴어요. 신우이 예비 신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잡아야 한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사람이 가진 자산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다시 나오면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더니 그 후로 얘기가 없었어요. 얼마 뒤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 근처 호프집에 누나가 와 있는데 예비 매형도 있다면서 소개해주겠다고 잠깐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예비 매형 소개해준다 하니 지친 몸을 이끌고 장소로 갔죠. 멀리서 남편과 시누이가 보였어요. 그 앞에는 시누이의 예비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하고 짧은 한숨을 쉬며 그들이 있는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비 신랑 옆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눈이 마주치고 동시에 서로를 가리키며 하게 됐죠. 다들 어리둥절하게 그 사람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시누이가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하면서 손가락을 저랑 그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야, 남희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저 또한 반가움에 악수하며 최준환.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넌 옛날 그대로다. 와, 나 너 한눈에 딱 알아봤잖아. 어리둥절한 신우이는 궁금해서 못 참겠는지 다시 한번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주환이랑 대학 동참이에요. 너 군대 가고 나서 못 만났지? 그러게. 나도 궁금했는데 동창회도 안 나와서 못 만났지? 한 10년 만인가 그는 신우이 예비 신랑의 친동생이었어요. 이번에 형제끼리 모이게 된 자리에 저도 끼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세상 참 좁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동창이라 하면서 함께 대화했는데 남편 표정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지만 누나를 위해서 분위기를 맞춰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비 신랑의 동생, 그러니까 저와 동창생인 그 남자는 대학 들어가서 친구로 지내다가 잠깐 사귄 제 첫 남자친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봤자 3개월 사귄 거였는데 그 기간에도 저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결국 헤어지고 그 남자는 군대 가면서 다시는 못 보게 됐죠. 그래도 옛날 이야기고 그 남자도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옛날에 좋아했던 마음보다는 친구로 지냈던 기간이 더 길었기에 반가운 마음이 더 컸어요. 물론 서로 다른 감정은 없었죠. 그날은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뭔가 했지만 제가 솔직하게 예전에 친구로 지내다가 잠깐 사귀었는데 제대로 사귄 것도 아니라고 궁금하면 물어봐도 좋다고 얘기했더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도 껄끄러운 마음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 신우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우리 예비 도련님이랑 사귀던 사이라며 그것도 1년 넘게 라는 말을 하더군요. 현우도 아니고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네요. 사귄 건 맞고요. 현우도 알고요. 근데 1년 넘게는 아니에요. 친구로 지내다가 3개월 잠깐 만났는데 알바 다니느라 제대로 만난 적도 없었어요. 해명이 되셨나요? 싸우면서 1년 넘게 타다가 사귄 거겠지? 현우도 안다고. 그럼 우리 엄마도 알아도 돼? 하는데 이건 무슨 신박한 경고인가 싶더라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걸 빌미로 저에게 뭐라도 하시려고요? 어머님께 말씀하시든 형님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준환이랑 저 아무 감정 없는 거 모르셨어요?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봤으면서 눈치도 없어요. 옳게, 왜 화내? 웃긴다. 나도 그동안 남사친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남녀가 친구가 되니? 난 여태껏 그렇게 남사친으로 남은 적 없어? 남녀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건 형님 기준이고요. 저나 주환이나 옛감정 없는데 지금 10년도 더 된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할 일 없으시면 신부 수업이나 하세요. 하고 끊었죠. 신우이는 원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영혼답게 시간의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했는데 프리랜서는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직업이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는 시기더라고요. 한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결혼한다고 한 후부터는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며 얘기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신우이의 헛소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우이가 정말 보통 또라이가 아니구나 확실히 알게 된 계기도 됐죠. 제가 신우이 예비 도련님과 잠깐 만난 걸 엄청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 옆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 근데 대학 때 자취했다며? 우리 도련님이 그러더라. 근데 대학 CC들은 자취하면 돈 구하거나 자취방에 자주 들락거리기도 한다며 거의 살다시피 말이야. 자기도 우리 도련님이랑 그랬겠네 하는데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이 또라이가 또 시작이네 싶은 해탈한 표정으로 준환이가 그래요.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세요. 저 자취가 아니라 기숙사 생활했고요. 거기 여학생밖에 못 들어가요. 준환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화해볼까요? 하니까 자기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혹여라도 미운 털 박힐까 됐어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제 남편 있는 데서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걸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는 우리 누나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면서 거짓말을 해도 네가 하겠지 이러면서 믿지도 않는데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신우 예비 도련님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물어보고 오해를 풀기도 했었네요. 이런 게 쌓이다 보니 신웅이도 예비 신랑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 너 우리 도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오빠가 난리를 치는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라뇨 형님이 제 남편한테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제 남편이 오해를 해서 저는 그걸 풀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시댁에 이상한 사람 됐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형님이 헛소리 짓거린 걸 왜 제가 책임져요? 너 내 결혼 망치면 너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이 사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내 결혼 망친 게 너라는 거 알면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까 2억 대출받아서죠. 제가 형님 현금 지급기예요. 2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달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형님 때문에 2억을 빚지게 하고 끊어버렸어요. 뭐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제 이름으로만 대출받았을 뿐 변제는 약속한다고 하지만 전엔 그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연애 때부터 3년째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시누이의 행적들을 보면 절대 갚을 위인이 아니거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정적 수입이 없는 와중에도 버는 대로 다 쓰고 명품백을 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솔직히 모아두는 돈은 있는지도 의문이고 시댁도 잘 사는 게 아닌데 어떤 돈으로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 들더군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고 소비의 기준이 다르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옆에서 봤을 때 시누이는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시누이 돈 뜯어간 사람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명은 되거든요. 당연히 연락 두절돼서 돈도 못 돌려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일주일 넘게 있을 때도 매일 저녁 시켜 먹자고 하면서 메뉴도 알아서 다 고르면서 매번 남편이 결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조용히 불러서 너 누나 호구야 왜 돈을 네가 다 써먹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주일을 있으면서 돈 한 푼을 안 써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일하러 가시면 누나가 자기를 돌봐줬기에 자기는 누나에게 언제나 보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며 누나가 일주일만 있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인데 제가 뭘 믿고 2억 원이나 대출받아서 고스란히 손에 쥐어주나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나오고 신우이가 제 전남친으로 저를 괴롭히는 방법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처럼 되어가니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 찬스를 쓰더라고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서는 대뜸 너 그렇게 내 시누이 앞길 망쳐야겠니 이러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왜 형님 앞길을 막아요? 전화하시자마자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현우가 대출이 되면 진작에 현우한테 해달라고 했지 오죽하면 너한테 얘기했겠어. 어머니 형님이 꼭 그 집을 들어가셔야겠대요. 아니 신혼집인데 왜 40평대를 그것도 전세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혼수 다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작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전세를 왜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저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 당연히 빌려드릴 수가 없죠. 은정이 친구 중에 시집 잘 간 애가 있는데 걔가 40평대 산다면서 자기도 꿀릴 수 없다. 난리치는 걸 어쩌냐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사돈에 맞춰줘야 은정이가 주눅들지 않고 시댁에 당당하게 살 거 아니니? 그럼 그건 형님 사정인 건데 대체 그 돈을 왜 저에게 대출받아서 달라고 하시냐고요?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럼 지금 집 팔면 되잖아. 집값도 좀 올랐다며 니네가 집 팔고 전세로 다른 데 들어가고 2억 빌려주면 되겠네. 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24평 집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팔아서 전세로 가고 2억을 떼달라니요. 저희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으세요. 그 집 니네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집 아니냐 이름만 너네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고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일단 네 명의로 대출 2억 받고 집 팔리면 그 돈으로 대출 갚으면 되겠네. 어머님 너무 기가 막히네요. 제가 왜 제 돈 빌려줘 놓고 제 집을 팔아서 제 돈으로 빌려준 돈을 메꿔요. 어머니 그게 무슨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은 어머님이 예전에 전세 끼고 사신 집이고 세입자 나갈 때 저랑 수호가 번 돈 다 메꿔서 드렸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투자하셨던 그 돈만 드릴게요. 삼촌이죠. 그것만 드릴게요.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2억이 필요하다는데 무슨 삼촌이야. 니네 집 팔아서 그걸로 해결하면 될 것을 뭐 그리 따박따박 따지고 드냐.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2억대 주면 전세도 못 가요. 저희는 그럼 다 쓰러져가는 빌러 월세로 들어가요. 어머니는 딸만 생각하시고 아들 부부는 생각 안 하세요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는 신혼집도 좁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춰 선택한 집이었어요. 저도 큰 집에서 살고 싶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준비했던 집이었기에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큰 불만 없이 그 집에 맞게 혼수도 준비했고 그래도 집이 있기에 차곡차곡 돈 모아서 아이 생기면 넓혀가자고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시누이의 고집으로 결혼식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꼭 시누이가 찍은 그 집을 들어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시누인 예비 시댁에서도 단단히 찍힌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시누의 예비 시댁에서 결혼 얘기가 나올 때 옛날 신도시에 있던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집을 준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시누이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40평대도 아니지 않냐며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30년 된 아파트와 최근 지어진 신규 아파트와는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그 아파트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라 꽤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인데도 싫다고 했다네요. 그래놓고 집 새로 구하겠다고 6억짜리 새 아파트 그것도 전세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돈 없다고 저러고 있으니 예비 시댁에서 어떻게 받겠어요? 결국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 호출로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으로 불려가서 예비 시부모님께 한 소리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쪽 예비 시어머니도 시누이 하는 짓을 보고 군기 좀 잡아야겠다 작정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나한테 부탁이 있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길이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추위에 몸을 떨길래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서 나오는데 거실에 있던 시누이가 안 보이길래 화장실 갔나 하고 봤더니 화장실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둘러보니 안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설마 하고 가봤더니 글쎄 시누이가 카드만 보관해 놓은 제 지갑을 뒤적거리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손을 뒤로 숨기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뒤에 숨긴 게 뭐예요? 제 지갑 뒤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놀라웠던 일이 벌어졌어요.
당황하던 신우이가 금세 표정을 바꾸고 덤덤하면서 뻔뻔하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 손에 제 카드 지갑을 몰래 서랍에 넣고 닫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서 나 카드 좀 빌려갈게. 어차피 자기 때문에 집은 물 건너갔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는데 대체 뭘 믿고 그렇게 뻔뻔한 건가 싶더군요. 형님 그거 지금 도둑질이에요. 당장 카드 돌려줘요. 내가 그 집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 줄 알아? 자기 때문에 구식 아파트 들어가게 됐는데 혼수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채워 넣어야겠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혼수 정도는 자기랑 현우가 알아서 해줄 수 있잖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카드 돌려줘요.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년으로 몰리고 싶으세요? 도둑년 자기 정말 너무한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자기 과거 우리 엄마한테 아직 비밀 지켜주고 있는데 나 이 카드로 혼수 질러야겠어. 카드 정지시키면 자기 우리 현우와 신혼생활도 끝장날 줄 알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도망치듯 카드 가지고 뛰어나가더라고요. 저는 얼른 카드 지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면서 긴장이 풀리더니 갑자기 웃음이 나오대요. 신웅이가 가져간 카드는 남편 카드였어요. 사실 저는 카드는 한 장만 그것도 체크카드만 사용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기에 한도도 낮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 카드를 가져갔으면 어쩌나 좀 노심초사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카드를 가져간 걸 보니 눈에 익은 카드를 가져갔나 봐요. 카드 뒷면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내 카드인 줄 알았지 네 동생 카드다. 멍청아. 그리고 전에 남편이 집에 와서 신우이가 카드를 훔쳐간 사실을 알렸고 그 카드가 남편인 것도 알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누나가 그 카드 그냥 쓰게 둬. 우리가 이왕 못해줘서 원하던 집도 못 들어가고 지금 예비씨 되게 많이 찍힌 모양이야. 누나는 사고 싶은 거 못 사면 몸살 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쓰게 놔둬. 그동안 누나가 나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날 돌봐줬어. 누나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 그래. 그럼 나는 그 카드에 쓴 돈은 돈 정리하지 않을 거야? 그 카드에서 나온 돈은 내가 알아서 내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하든 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으로 하든 네 적금 깨서 하든 알아서 하라고. 단 나한테 그 돈에 대해서 갚아달라는 어이없는 말은 하지 마.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말에 남편 핸드폰이 무섭게 알림이 울리더군요. 남편은 자꾸 울려다는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남편은 심상치 않은 표정에 뭔데 하면서 핸드폰을 빼서 봤더니 저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글쎄 신웅이가 혼수가전 산다고 카드를 썼는데 몇백씩 막 긁었더라고요. 아무리 나는 상관 안 하겠다 했지만 저도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사용 한도가 다 됐는지 다음날 또 그 무서운 문자 알림 소리가 오는데 그렇게 하루 한도가 다 채워지면 다음날 또 사고 어느새 3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 이상은 못 썼어요. 한도가 딱 3천만 원까지였거든요. 남편이 손을 벌벌 떨면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이 말이 우리 때문에 집도 날아갔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지같이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며 미안하면 잔말 말고 알아서들 갚던가 말던가 하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허구한 편엔 신우의 말에 알았어 누나 하면서 끊겠지 싶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남편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지 누나한테 소리 지르며 적당히 좀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드디어 오해 좋은 남매의 전쟁을 보게 됐죠. 남편이 그렇게 화낸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있었는지 누나에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누나 집 2억을 우리 집 팔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누나는 어쩜 그렇게 누나만 생각해 나 누나가 내 카드 훔쳐갔다 했을 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적당한 선에서는 눈 감아주려고 했어.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한도를 꽉 채워다 써놓고 뭐 나더러 알아서 갚던가 말던가 하라고 내가 카드 분실 신고해서 누나 카드 도용한 걸로 신고하면 지금 3천만 원 지는 거 다 반품해야 돼. 그렇게 해줄까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어따 대고 화를 내 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다 일 나가서 어린 나이에 너 데리고 밥 먹이고 씻기고 다 했어.
내 팔에 화상 자국이라면 끓이다가 내가 물 엎을 뻔한 거 내가 너 안고 보호하다가 화상 입은 거잖아.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함도 없니? 지금 너랑 네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리는데 하면서 몰아붙이는데 남편이 어릴 때 누나가 자신 때문에 다쳤던 게 생각이 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근데 참 끼리끼리 만나는 걸까요? 시누이네 예비 시어머니도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신 것 같았어요. 남편 카드로 산 혼수 3천만 원은 시누이네 부부 살림이니까 니네 거고 예단으로 3촌을 더 해달라고 하더래요. 이미 예단은 2천만 원 해줬는데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더 요구한 거죠. 그동안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빌런 짓을 해도 보살처럼 살살 웃고 조신하게 청담동 며느리처럼 다소곳이 참고 있던 시누이는 드디어 눈이 뒤집혀서 폭발합니다. 시누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대들자 시댁으로 오라고 불렀는데 가서 대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이 결혼 무시킨다고 저희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딸이 학교 때 좀 많이 놀았는지 성깔 한 번 장난 아니라면서 자식 참 잘도 키우셨네요 하더니 파혼을 선언하더래요.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 난리가 났죠. 어떻게 잡은 1등 사위인데 이렇게 놓치게 되니 시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시누이 파혼한 걸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파혼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집에 쳐들어오더라고요. 등장부터 요란하게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소리 지르며 문 열어 하는데 문을 열어드리니 어머님 무슨 일 하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제 머리를 한 대 팍 때리더니 정수리 머리채를 확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저는 제 머리채를 잡은 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문 열자마자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더니 정말 태어나서 처음 잡혀봤네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별것도 없는 걸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니년이 내 딸 앞길을 막아 너 오늘 그냥 작사를 낼 거야 하면서 제 머리채를 붙잡은 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프니까 당연히 악을 질렀죠. 너 때문에 다 잡은 좋은 신랑감 놓쳤잖아. 그동안 맨날 날라리게 양아치 같은 놈들만 만나다가 이제야 사람 굿이라는 남자 만나서 시집 좀 잘 보내나 했더니 왜 네가 그런 집에 시집 못 갔어서 셈이라도 나서 이렇게 망쳐놨어. 저는 어머니의 손목을 힘껏 쥐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손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그제야 잡힌 머리채를 풀었죠.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어머님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형님 결혼을 망쳤어요? 형님 마음대로 좋은 집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려놓고 저한테 대출받아서 2억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2억 안 드렸다고 지금 저 때문에 결혼 망쳤다고 하신 거예요. 형님이 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예비 시댁에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세요 하니까 정말 쾅쾅 울리게 너 때문이야? 너가 그 2억만 해줬어도 내 딸 시댁에 잘 보이고 이 결혼 무사히 다 할 수 있었어. 아이고 그 사윗감 아까워서 어쩌나? 나이도 30 중반인데 앞으로 어디서 그만한 신랑감을 찾아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아 통극을 하는데 그 뒤로 시누이가 걸어오고 그 뒤로 남편이 큰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이 상황은 또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는데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딸 돈 많은 집에 교수 집안에 시집간다고 명문대 출신 공기업 다니는 사위 얻었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얘가 집에 있어봐. 사람들이 파혼한 거 다 알 거 아니야. 어디 자랑할 일 있어? 너 때문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네 시우랑 같이 살아 하는데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누나도 우리 동네 오래 살아서 동네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신우 파혼 날 저도 이혼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건데 전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어디 가냐고 친정 간다. 너는 소박 맞은 니네 누나 잘 때리고 살아. 그리고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이혼 준비 잘하고 뭐 이혼? 너 지금 우리 누나 인생 망쳐놓고 나하고도 이혼하겠다고 내가 네 누나 인생을 망쳐놔. 왜 능력 있고 돈 많은 시댁 놓친 게 인생 망친 거야? 그렇다면 나는 한 사람 인생을 구해준 거네. 나는 지금 파혼하겠다고 나온 이 사람이 정말 부러워. 1년 전에 나도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 인생이 이런 경험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1년 전에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한 내가 너무 싫다고 지금이라도 나는 너에게서 도망쳐야겠어. 이딴 집구석에서 더 살아봐야 우리한테 미래는 없어 아예 없을 때 깔끔하게 헤어지자 하고 나왔어요.
며칠 후 전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가 혼수로 해온 가전과 가구 등 전부 집에서 짐을 뺐어요. 남편이 가져온 컴퓨터 하나 빼고요. 그리고 컴퓨터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들고 왔죠. 직접 접수 요청과 함께해요. 남편도 집에 와서 텅 비어진 집을 보고 화가 났는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제 요청대로 직접 접수까지 했더라고요. 한 달 뒤 저희는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위자료와 남편이 집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집에 투자했던 비용은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신혼이 신혼집 리모델링 관련 전화로 그 집을 찾게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시어머니가 내기로 해서 대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왔나 봐요. 파혼이 되어 혼수들도 다 취소를 해버려서 5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한 새 집에 텅 빈 공간에 망연자실하고 제가 살던 신혼집에도 들렀는데 있는 거라고는 옷장 하나, 컴퓨터 이부자리 간단한 식기 정도만 있는 텅 빈 집을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다가 고관절 찰과상으로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시댁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은 시어머니가 해주기로 해서 그 비용 5천만 원까지 다 물어줬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남편이 술 마시고 전화하길래 차단해버렸더니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혼 후 친정집에서 당분간 살았는데 찾아와 행패 부리길래 경찰에 연락하고 전엔 따로 오피스텔 얻어 생활하니 어딘지 모르니까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 옛 친구인 신우이 예비도련님과 얼마 전 문자로 안부 물었는데 그 후로 몇 번을 신우이가 예비 신랑한테 매달리고 달라붙는데 정말 그렇게 신우이를 좋아했는데 이젠 진저리가 난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 싶은 기억이라 하더래요. 그래도 신우이 덕에 좀 더 빨리 거기서 나오게 돼서 그거 하나는 마지막으로 좋게 생각하려고요. 결혼할 때 상대방 형제들 상태도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 없으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